오늘 내준 골들은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개별적인 실수들이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뭐 가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보는데 매번 나오는 실수들인데 이걸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 목적을 잘 모르겠고. 네, 볼러팀입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2대4 스코어를 보면 상당히 뭐 재밌고 뭐 주고받고 뭐 좀 공격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준 높고 활기찬 경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양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경기를 펼치진 않았고요. 특히 토트넘은 어이없는 실수들이 연발되면서 큰 실점을 하고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국내 팬들의 관심이 좀 적은 시합이긴 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막판에 나와서 잠깐 뛰긴 했는데 뭐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자, 토트넘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정말 토트넘은 기괴합니다. 현재 순위가 15위예요. 울버햄튼한테 지면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고 강등권인 18위하고 지금 3계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강등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뭐 승점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강등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상당히 낮은 위치죠.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뭐 탑4 뭐 우승 뭐 이런 얘기를 하던 팀인데 돈도 뭐 한두 푼 썼나요? 그런데 지금 뭐 15위라는 것은 진짜 수치스러운 순위죠. 물론 더 큰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제 그 간밤에 뉴캐슬한테 대패하면서 더 크게 지면서 지금 토트넘 바로 위에 있긴 합니다만 서로가 약간의 좀 보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순위는 아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자, 토트넘 보겠습니다. 근데 골득실이요 플러스 11입니다. 15위인데 골득실이 11인 팀은 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이거 지금 리그에서만 갖다 붙여도 리그 7위 수준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득점력인데요. 이번 경기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골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 현재 32경기를 치르면서 60골이에요. 상당히 많은 득점입니다. 경기당 거의 2골을 넣고 있고 리그를 통틀어도 74골의 리버풀 또 62골의 맨체스터 시티 요 두 팀 다음으로 많은 그런 골, 그러니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골과 골득실 같은 스탯만 보면 절대 15위에 있을 리가 없는 팀인데 15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기괴하고요. 문제는 승무패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32경기를 치렀는데 단 1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3분의 1밖에 승률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끔찍하네. 게다가 승리하지 못한 21경기에서 무려 17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11승 4무 17패니까 진짜 승무패가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질 경기 중에서 한 절반만 비겼어도 승점을 한 8점 정도 이상 더 올릴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울브스전이 원정 경기에서만 10회째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한 시즌에 원정 경기를 이제 18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19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리그에서 강등권 세 팀 다음으로 원정 패배가 많다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리그 원정에서 리그 한 시즌 치르는 원정 경기에서 절반 이상을 벌써 졌다는 거는 이거는 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성적표죠. 최소한 무승부라도 좀 많이 건져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원정에서 그러니까 홈이건 원정이건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이 순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홈이든 원정이든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대가 3백이든 4백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축구 주구장창 라인 올리고 앞에서 압박 넣고 이런 축구를 그냥 뭐 변함없이 하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요. 참고로 지금 한 시즌에 17패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아직도 리그 경기 6경기 남아있는데 토트넘급 팀에서는 당연히 상상도 못할 그런 성적이지만 지금 비교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감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마지막 3시즌, 그러니까 16시즌, 17시즌, 18시즌 요 3시즌에 당한 리그 패배를 다 합쳐도 16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 시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걸 넘어섰다는 거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죠. 기록을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역대 한 시즌 최다 패배를 당했던 게 38경기를 치르면서
19패를 당했던 시즌이 있습니다. 2003-2004 시즌에 그때 이제 그 시즌 다 치르면서 13승 6무 9패, 19패. 와, 이때도 진짜 엄청 많이 졌네요. 그러니까 리그를 치르면서 이제 절반을 진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성적인데 지금 거의 거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11승 4무 17패니까 승 무패가 딱 2개씩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경기 어떤 그 패턴을 보면 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남은 일정들도 상대 지금 대진이 만만치가 않고요. 당장 이제 리버풀 경기 남아 있고, 아스톤 빌라전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골 득실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거. 그때는 뭐, 네, 좀 그럴 만한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올 시즌에는 그래도 골도 넣고 경기 운영을 좀 잘했다면 순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은 순위에서 맞출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BBC 라디오에서 그 에스턴 빌라 레전드이기도 한 디온 더블린이라는 해설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상당히 전술적으로 게으른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죠. 상대에 대한 대응도 없고 연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에릭 다이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에게 개별적인 어떤 그 훈련을 따로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 정말 리그에서 최상위권 팀에게는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 토트넘처럼 어린 선수들도 많고 뭐 부상자도 유난히 많았던 시즌이고 어수선한 팀에게는 정말 상극인 그런 지도자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울버햄튼하고 그 토트넘 경기 그 후반전부터 현장에서 이런 노래가 들렸다고 해요. 포스테코글루 내일 아침 일어나면 경질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조롱 섞인 노래. 이게 충격적인 거는 이게 상대팀 팬들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조차 그런 노래 같이 불렀다는 거죠. 양쪽 응원석에서 그런 노래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진작에 잘렸어야 되는 감독입니다. 뭐 전임 감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너무 반전이 안 되는 지경까지 와 있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 모든 골이 선수들 개별적인 실수에서 나왔는데 팀 분위기가 팀의 어떤 사기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해진 거죠. 지금 자르게 되면은 남은 시즌을 어쨌든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뭐 위약금 문제도 뭐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꾼다고 해서 얻을 게 마땅치 않는 상황이고요. 리그에서 어차피 강등은 안 될 상황이고 전승을 한다고 해도 뭐 유럽 티켓을 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애매한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단의 리더십이, 구단의 오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자,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도 토트넘 팬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사람 좋은 그런 인터뷰도 잘하고 사람 좋은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게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 그게 안티를 부르는 멘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도 볼 때 첫 마디가 funny old ga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대4로 졌는데 계속 좀 요즘 못 이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여유 있고 뭐 좀 네, 대범한 사람인 건 알겠습니다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인터뷰 내용도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경기 잘 풀어갔다. 경기를 꽤 잘 통제했다. 하지만 안 좋은 실점들이 계속 나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경기를 그렇게 잘 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도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들이고. 그리고 또 오늘은 조금 달랐다. 오늘 내준 골들은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개별적인 실수들이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터트는 경기를 뭐 가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보는데 매번 나오는 실수들인데 이걸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 목적을 잘 모르겠고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 오늘 한 경기 모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랑 같은 경기 보신 게 맞는지 본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경기 중의 모습이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어서 그랬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뭐, 네, 지금 하여튼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부상자들이 복귀하지 못했을 때는 부상자 핑계를 좀 댔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부상자들도 거의 돌아왔고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 상태가 좋진 않죠. 혹사도 많이 당했고 또 버릴 경기는 확실히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누적, 피로 누적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도 지난 경기 이후로 지금 부상 때문에 이번 울버햄튼이 못 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유일한 어떤 희망 아니면 유일한 핑계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 새벽 4시에
유로파리그 8강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올라간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8강전이잖아요. 유럽 대회. 그 당시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챔스 8강 1차전, 2차전 하드캐리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아무튼 팀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잘 좀 추스려서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잘 나와서 유로파리그 8강전도 잘 치를 수 있기를, 손흥민 선수의 우승, 우리가 정말 꿈꾸는 손흥민 선수의 우승 볼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유일하게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바라봅니다.